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영상에서 우리 정말 매우 다양한 화폐들을 살펴보았죠. 뭐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죠? 뭐 책도 사고 맛있는 것도 그쵸,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짜잔! 돈을 왜 만들었을까? 입니다. 그러게요, 돈을 왜 만든 것일까요? 선생님, 돈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과서 속에 있는 글, 돈을 왜 만들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돈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없이 살다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돈인데, 자, 무엇이 불편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며 짐승을 사냥해서 먹거나 나무 열매와 식물을 채집해서 먹으며 동굴에서 잠을 자던 원시시대죠. 이게 원시시대 때는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인류는 그런 생활을 무려 수만 년이나 해왔답니다. 당연히 돈 같은 게 필요 없었죠. 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자, 상황을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왜 필요했을까? 자,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 거리나 입을 거리를 준비하죠? 자연에 널려있는 짐승과 식물을 거두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나가서 있는 걸 가져다가 그냥 먹거나 쓰거나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괭이나 쟁기 같은 농기구가 개발되고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확하는 그 곡식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수확하는 곡식의 양도 늘어났죠.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요. 이렇게 남은 생산물을 잉여 생산이라고 해요. 좀 중간중간에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특히 동생에게, 우리보다 어린 동생에게 전해준다면 이런 어려운 낱말들은 좀 쉬운 낱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려운 낱말 그대로 얘기하면 동생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제 인류는 남는 곡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조금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행복한 고민이냐면 그전에는 늘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늘 사냥거리가 항상 필요한 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배고팠는데 이제는 남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 6,000년 전으로 가죠. 드디어 사람들은 저마다 남는 물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물 교환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 또 상대에게 남은 것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돈이 아니에요.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물물 교환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물물 교환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쌀을 가져온 농부가 어부의 고등어와 맞바꾸려면 어부 역시 쌀을 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부가 원하는 것이 사냥꾼의 공가죽이라면 이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 물물 교환이 쉽지 않은 까닭, 첫 번째 까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로 원하는 물건이 같아야 하는데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쌀을 가져온 농부가 어부의 고등어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어부야, 고등어랑 우리 쌀이랑 바꾸지 않을래? 했어요. 이때 어부가 그래? 나 쌀 필요한데 바꾸자. 이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부가 뭐라냐면 나는 곰가죽이 필요해. 그러면은 지금 쌀을 가져온 농부하고의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품목이 서로 다르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운 좋게 그런 상대방을 만나도 나는 쌀이 필요해. 나는 고등어 필요해. 우리 바꿀까? 만나도 교환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두 번째 까닭입니다. 어부야, 고등어 한 마리랑 쌀 한 봉지랑 바꾸자. 두 봉지는 줘야지. 즉 서로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난 두 봉지 줘야 돼. 그러면 거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물물 교환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류는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제3의 물건, 그러니까 또 다른 물건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물물 교환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3의 물건인 돈을 생각해냈대요. 자, 기록에 전해지는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래요. 조개 껍데기가 최초의 돈이었대요. 어머, 신기하죠? 에게 그 흔한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사용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조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조개가 아니라 더운 지방에서만 나는 자안패라는 귀한 조개였어요. 이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실을 꿰면 장신구가 되기도 했죠. 그래요. 귀한 조개를 돈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조개 껍데기가 그럼 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해요? 다른 물건을 돈으로 사용했어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많이 나는 남아메리카에서는 카카오 열매를, 소금이 풍부했던 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에서는 소금을, 농경 지역에서는 곡식과 옷감을, 가축이 재산이었던 유목민은 동물을 각각 돈으로 사용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늘 지폐나 동전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게 돈일 거야 생각하는데 최초의 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물건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물품화폐 또는 상품화폐라고 해요. 지금의 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럼 이제 돈이 등장했으니 물물 교환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물품화폐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거래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어요. 물품화폐는 물물 교환의 보조 수단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문제점들 있었죠. 서로 원하는 품목이 다르다든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가 다르다든가 했을 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 경우에만 이와 같이 물품화폐, 상품화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돈을 왜 만들었을까? 그 까닭에 담긴 글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돈이 왜 만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알고 나니까 어때요? 좀 신기하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좀 신기했어요. 특히 조개 껍데기나 카카오 열매 이런 것을 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정말 좀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인상적인 부분과 함께 이 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이 누구냐, 즉 누구에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나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말한다면 당연히 높임말을 사용해야겠고요. 어린 동생에게 말한다면 좀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오겠습니다.